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온라인 동영상 강의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약 한 3주 정도만 동영상 강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이 15주 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까지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나면 굉장히 그 많이 기억될 그 학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수업에서는 그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쭉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평가는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내는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강에서는 기말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우리 그 긍지관 앞 내거리에서 우리 정문 쪽으로 이렇게 바라다 본 우리 학교 전경인데 꼭 다른 학교 같기도 해요. 하여튼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14주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13주차 수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13주차 수업에서는 앰프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앰프를 만들 때 앰프가 있어야 되고 그 앰프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공급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원 공급기는 AC 전압을 DC로 바꿔주는 정류 회로가 있고 그거를 DC에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평활 회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평활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 제작한 앰프가 메인 앰프가 LM1875라고 하는 IC죠. 그 LM1875의 특징과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LM1875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OP앰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득이죠. 증폭도하고 그 증폭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산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제작하고 있는 앰프의 증폭도는 어떻게 그 만들어져 있는지 계산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앰프 제작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총 18개의 부품이 있었나요? 있었는데 그 중에 저항은 뭐 아까 같이 증폭도 나오는 쪽에 역할이 있었고 그 커패시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이 13주차 했던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기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시험 일자부터 먼저 안내를 다시 한번 하면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신평동에 있는 401호, 402호에서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필기 시험으로 시험을 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14주차 출석 확인도 우리 강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암호하고 출석 확인을 동시에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암호는 3개를 넣겠습니다. 자, 요거 암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먼저 1강에서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 1에서 12주차까지 과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주차의 과제 아주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LM1875의 데이터 시트를 해석해라. 해석해서 제출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이
이 과제를 제출한 우리 학생이 적은 내용을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비교적 해석을 잘 했습니다. 특징들, 적용사항, 설명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끌어가지고 번역기에다 그대로 넣어가지고 번역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번역해 보면요, 번역기에서 번역해 보면 우리 전자공학에 쓰이는 용어들은 번역기가 똑바로 번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학생은 비교적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주차의 과제였죠. 2주차 과제는 이제 우리가 회로 설계하는 툴인 DIY-LC를 이용해서 회로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보내라, 이렇게 과제를 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터치 스위치였습니다. 터치 스위치에 대한 회로 설계를 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런 트랜지스터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글자 넣는 방법, 저항을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트레이스, 납땜 트레이스도 따로 빼가지고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쓰이는 부품 BOM이라고 하죠. 그 BOM을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요거를 제출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터치 스위치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먼 에미터 증폭기에 대해서도 회로 설계를 해봐라, 회로를 주고 했죠. 보면 지금 요건 조금 더 요거보다는 복잡하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 납땜 트레이스도 별도로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회로들을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 BOM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납땜을 할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해보라고 했고요. 세 번째가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대해서 설계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했죠, 앞에 것보다. 근데 기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훌빈해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설계를 한다면 이렇게 큰 기판을 쓰지는 않겠죠. 더 쪼밀쪼밀하게 확 줄여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거의 한 4분의 1 정도야 아니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설계한 회로 그리고 BOM까지 제출하라고 했는 것이 2주차 과제였습니다. 자, 이거 설계할 때 그때 질문이 많았었죠. 이거 했는데 잘못됐는데 잘못됐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해 보는 거기 때문에 잘했다고 점수 잘 주고 잘못했다고 점수 깎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했었고요. 3주차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앰프 회로로 사용되는 회로를 설계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이 기판의 크기도 정해줬죠. 기판의 크기도 가로축으로 37개가 38개, 세로축으로 또 몇 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기판이죠. 그 기판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라, 집어넣어서 설계를 해라 라고 했고요. 마찬가지 BOM도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설계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준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준석이라는 학생이 만든 앰프회로로 보이네요. 자, 이게 3주차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2주하고 3주에는 회로 설계하는 툴인 DIY-LC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설계하는 툴을 했으니까 이제 4주차, 5주차에는 이제 납땜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하는 부품하고 인두기 들어있는 세트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고 이제 과제를 냈었죠. 4주차에는 공납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기판에다가 쭉 가면서 모든 홀을 다 메우기 납땜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납땜으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공납 하면서 중간중간에 배선을 넣어가지고 배선을
갈 수 있는 방법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과제였고요. 여기 김재훈이라는 학생이 했던 내용이네요. 자,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내온 사진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걸로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콤문 에미터 증폭기 두 군데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콤문 에미터 증폭기를 저항으로만 다 만들어 가지고 트랜지스터 들어갈 자리는 비우고요. 저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판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저항을 꼽아 가지고 실제 뒷면에 이렇게 납땜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배선까지도 다 했었죠. 자, 이게 커먼 에미터 증폭기를 실제 납땜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5주차 과제였네요. 이거는 우리 김용욱이란 학생이 했는 내용인데 납땜이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주차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하죠. 자, 이제 우리가 앰프 회로를 회로 설계를 했으니까 앰프 회로에서 앰프의 회로에 실제 쓰이는 부품을 쓰지 말고 모든 것들을 저항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회로를 만들어서 납땜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납땜하는 연습이 이제 벌써 3주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실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하나 두 개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권동민이라는 학생이 해놓은 내용이네요. 납땜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잘 됐습니다. 실제 제가 제품을 못 봤기 때문에 사진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제품을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저항만으로 구성한 앰프 회로가 6주차 때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주차에는 실제 앰프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2핀 단자대와 3핀 단자대, 그 다음에 이런 커패시터 큰 커패시터를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도 이 전해 컨덴서 같은 거 이런 거 큰 거를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제가 앰프 회로를 약간 변경을 했죠. 왜냐하면 이 커패시터가 들어가면 옆에 있는 이런 저항들하고 이것들이 부딪혀서 실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몇 가지를 변경해서 알려드렸고, 그거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앰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앰프를 만들 때 이 여기 들어가는 LM1875가 꼽히는 자리에다가 이런 5핀 커넥터를 넣어 가지고 납땜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권동민이라는 학생이 만든 건데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부품으로 이제 납땜을 해서 앰프를 만들었죠. 자, 이게 7주차 과제였습니다. 자, 이제 7주차까지 해서 앰프를 다 각자 하나씩 다 만들어 봤죠. 이제부터는 그 앰프에다가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 전원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8주차 때 내가 전원 회로를 주고 회로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전혀 인폼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전원 회로를 설계해 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회로들이 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 회로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트랜스포머도 그림 그려놓은 거. 트랜스포머가 이 기판 위에 올라갈 수가 없죠.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죠? 퓨즈도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회로입니다. 실제로 왜 사용할 수 없냐면 C1 같은 경우에 칸이 하나 둘 세 개 되는데 우리 4700 마이크로페럿짜리가 굉장히 크게 하니까 이만큼 차례 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8주차에는 이거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난 뒤에 9주차에 다시 설계하는 방법을 수업을 따로 했었죠. 그래서 자, 이 전원 회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기판, 맞는 기판에 똑같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크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전원 회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릿지 다이오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단자대를 3핀짜리 단자대 3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도록 해서 설계를 하라 그랬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라 그랬습니다.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LM187로 저 볼륨에 들어가는 볼륨 회로도 별도로 설계를 해서 저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준석이라는 학생이 보낸 거네요. 자, 이렇게 전원 회로와 볼륨 회로에 대한 DIYLC 설계한 결과를 보내는 것이 9주차의 과제였습니다. 9주차 과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12주차는 뭐였냐면, 이제 9주차까지 과제를 하고 난 뒤에 조편성을 제가 했죠. 조편성을 다 하고 각 조별로 그 임무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볼륨 회로와 LM187호를 만드는 사람, 앰프를 하나 더 만들어 보는 사람, 전원 회로를 만들어 보는 사람 각각 따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조별로 역할 분담해서 만들어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11, 12주 3주차까지의 과제였습니다. 이거는 부품을 새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3주의 과제를 시간을 준 겁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이건 변상혁이라는 학생이 볼륨 회로 만든 거고요. 여기 볼륨 만들었고요. 정민수라는 학생이 이 앰프를 다시 하나 만든 내용이고, 납땜을 했는데 아주 납땜이 동글동글하게 잘 됐습니다. 실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진이라는 학생이 만든 전원 회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사진으로 보내온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 과제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에서 12주차까지의 과제였죠. 자,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인데, 이제 그러면 이 과제를 가지고 과제 점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과제의 완성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먼저 과제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제출 여부, 그 다음에 제출한 과제가 정확하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출한 과제가 충실한가, 납땜했는 결과는 어떻고, 또 그 실제로 납땜하는 과정 중에서 틀린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2주차에 개인별로 낸 과제가 맞는지, 또 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들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자, 우리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앰프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앰프가 실질적으로 동작되는지를 실제 앰프에다 넣어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만들었던 앰프에서 앰프 두 개를 다 떼버렸습니다. 다 떼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온 앰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LM187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 여기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선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에서 오는 선 연결해서 실제 이 뒤에다가 음원을 연결하고 전원 꼽아 가지고 파워 넣어서 여기에 스피커 연결해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테스트할 겁니다. 자,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테스트 첫 번째. 그 다음에 소리가 난다면 잡음 없이 깨끗하게 나느냐, 잡음이 섞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음 테스트입니다. 청음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앰프를 다 제출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제가 별도로 테스트해서 점수를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제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자, 지금 오늘 그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이 6월 16일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16일 날 수업하고 난 뒤에 지금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대면 보충 수업하러 9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최종 앰프 완성을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했는데 한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별로 지금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9시 반부터 와서 오후 4시 반에 갔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실제 오늘 아까 여기 온 사람 중에 2명은 지금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딴 거 하느라고 온 참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기 만든 앰프 들고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어, 이 앰프를 오늘 뭐 일단 하나로 다 완성해 보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는데 실제로 보면 이 앰프를 따로따로 떼가지고 그 해보니까 세조 다 앰프는 소리가 깨끗하게 났습니다.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도 세조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다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4V 다 나왔습니다. 세조 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자, 이 볼륨 회로하고 LM1875가 똑바로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만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완성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 수업을 마쳤습니다. 제가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앰플 다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세조라도 성공을 해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암호 이야기하는 걸 잊어버렸는데요. 암호 이야기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첫 번째 암호는 파워 앰프로 하겠습니다. 파워 앰프, 파워 앰프.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죠. 두 번째 암호. 두 번째 암호는 뒤에 있고요. 세 번째 암호. 세 번째 암호는요. 우리 수업 2강 표지에 나오는 사진인데 그 사진의 위치가 어딘지 장소가 어딘지 그게 암호입니다. 암호입니다. 자, 첫 번째 암호는 파워 앰프. 그 다음 암호는 2강 수업의 표지에 나오는 장소의 이름이 암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